생태계의 모든 위치에서 동물들은 각자의 성전쟁을 벌입니다. 자연이 그들에게 준 무기들을 활용하여 암컷의 환심을 사고 영역을 지배하며 유전자를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그리고 이 작고 귀여운 새는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불륜이죠. 안락닥새입니다. 이곳은 북부 아프리카, 유럽, 서아시아, 러시아입니다. 영어로 유로피안 파이드 플라이 캐처라고 불리는 이 작은 새는 저 광대한 영토를 모조리 점거하고 있죠. 덕분에 연구에 목마른 학자들은 이 새의 번식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추악한 실태를 말이죠. 이들은 언뜻 사랑에 가득 찬 가정을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는 먹이를 물어다주고 어미는 새끼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새끼는 사랑 속에 자라나죠. 단 한 가지만 빼면 말입니다. 아빠가 몰래 첩을 두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꽃피는 봄이 오면 안락닥새 수컷은 둥지틀 나무 구멍을 찾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구멍을 찾아내면 주변을 자신의 영역으로 선포하고 암컷에게 구애하죠. 성공적으로 암컷의 호의를 얻은 수컷은 그녀를 임신시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자, 이제 뭘 해야 하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담배 끊고 일찍 퇴근하고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사다주고 모차르트도 좀 틀어줍시다. 그러나 대신 안락닥새는 이렇게 말하죠. 좆가, 난 새로운 애인을 만들 거야. 이들은 암컷의 임신을 확인하면 즉시 수 킬로미터를 날아가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무 구멍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유부남이 아닌 양 새로운 암컷을 유혹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진한 처녀는 마침내 번호를 따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수 없는 새끼를 임신하죠. 이들은 이직거리를 위하여 대단히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 두 번의 결혼 사이에는 상당한 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부인이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첫 번째 부인의 알들이 보아하기 시작하죠. 수컷은 다시 정실 부인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새끼를 돌보죠. 두 번째 부인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세상은 푸르고 삶은 지속되어야만 하죠. 이 가여운 어미는 자신을 버리고 날아간 수컷의 등만 쳐다보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하죠. 2명분의 노동을 혼자서 짊어진 결과 자신과 새끼들의 기대 수명이 모두 깎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수컷은 첫 번째 부인의 자식에게는 평균적으로 1시간에 14번의 먹이를 물어다주나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은 7번 이내에 그친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둘째 부인은 새끼를 돌보는데 필사의 노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보다 평균 수명이 더 짧으며 새끼들의 덩치도 첫 번째 부인의 자식들에 비해 많이 작습니다. 이것은 생존성을 대단히 약화시키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수컷이라면 여러분의 본능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 개꿀인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 저들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왜 착한 남자를 싫어할까? 일반적인 일부 일처제 상황이면 암수가 비슷한 비율로 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락닥새의 경우는 능력 있는 수컷이 딜교를 잘해서 2대1, 3대1 교환을 해놓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지요. 이 능력자 수컷들은 연평균 8.1마리의 새끼를 얻는 데 반해 일반적인 수컷들은 연평균 5.5마리의 새끼에 그치며 다소 능력이 떨어지는 수컷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엄청 잘해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럴까요? 저 능력자들은 영역 내에서 가장 좋은 영토와 나무 구멍을 차지하며 먹이를 물어오는 능력도 평균적인 수컷들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자들의 새끼가 일반 수컷의 새끼보다 10%가량 덩치가 큽니다. 이 덩치 차이와 질 좋은 영역 확보는 아내와 새끼 모두의 높은 생존성으로 연결되죠. 이것은 때로 두 번째 부인이 받는 불이익을 상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모의 새끼들은 저 금수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저 열매 가득한 나무 위에서 태어났으면 저 새끼보다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능력을 과장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기만자 유형도 있습니다. 이들은 변칙적인 전략을 구사하죠. 부회에 성공한 수컷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암컷과 급히 관계를 맺고 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동자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으므로 유전적으로 대단한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능력자 개체한테 뒤질 때까지 처하기 때문에 일종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암컷 입장에서는 저 분노의 화살이 불륜남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전략은 능력자 개체의 경제적 보호를 받으면서도 유전적 다양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딱히 손해보는 전략은 아닙니다. 때문에 들키지만 않는다면 이들의 로맨스는 땅속으로 묻히죠. 물론 죽음을 무릅쓰고 오쟁이질을 하는 저 용감무쌍한 성질은 비단 이 귀여운 새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자빈과 불륜을 저지른 미친 내시가 하나 있었다고. 이 작고 귀여운 새의 불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심동체이자 영혼의 파트너라고 믿고 있는 부부관계도 사실은 유전적 합의에 의해 단기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부부 각자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생물학적으로 언제든지 파탄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안락닥새 수컷의 행동을 보면서 욕을 내뱉지만 수컷이 육아를 맡는 고결함을 보였던 전박이 도요의 케이스를 보면 반드시 여성이 주도권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집단 간의 알력 다툼에 있어서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양측이 항구적인 평화 상태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탄압의 방향성만 반대로 바뀌는 비참한 결말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멸종할 때까지 성별 간의 전쟁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를 위해서 싸우며 주도권을 쥐고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상대를 끊임없이 속이고 기만할 테죠. 언제까지나 말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인 고릴라와 인간 편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서구 사회의 인간 남성들이 육아, 결혼, 연애, 생산력 등 다방면에서 여성들에게 어떻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지 알아봅시다. 역사적으로 여성화된 문명과 남성성을 유지하는 문명의 대결이 결국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생각해보자고요.